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9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후 첫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지난 8일과 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지난 3일에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늦은 원구성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8대 시의원 모두는 지난 선거 기간 중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약속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고 시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소통 의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에 대한 집행기관과 산하기관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현안을 파악하여 시급하게 조치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계획하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올바른 지적과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보고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하여 시민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 업무를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대 들어서 건축 관련 다수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청송 현대 청송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앞 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주민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며 장기본동 범양 레우스 라센느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예정일 연기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와 수많은 하자 발생 문제를 지상파 언론과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한 4.5A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시청 앞에서 연일 집단 시위를 하며 행정기관에서 중심을 잡고 부당한 개발 사업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을 허가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며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정말 아쉬운 때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건축 관련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 소통 행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기간 중 우리 시에서도 도로 및 주택 침수 등 24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의 1일 강수량 385mm라는 수치는 다른 도시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 시의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또한 작은 일이라도 세심히 살피고 정성을 다해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생활 전치를 실현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8대 김포시의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웃음과 행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전범입니다. 제219회 김포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권민찬 의원님, 유메이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재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고 김포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수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강민,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발전은 곧 기회의 균등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 양촌 대고 돌곳 화성 5개 읍면과 구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와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뜻깊은 8대 의회 첫 회기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 법과 달리 그 효력이 특별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는 균형에 맞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기에 특별한 법을 제정해 소외된 특정 지역 또한 균형을 이루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균형발전 정책도 위에서 말씀드린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그 뜻을 함께해야 하며 그 시작은 지금 우리 김포 모습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 통진읍 등 5개 읍면과 구례동은 김포의 북부권으로 인구는 2022년 7월 말 현재 12만 8천 명으로 전체 김포시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는 남부권에 비해 적지만 사실상 지역 경제의 근간은 북부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개별 공장 중 90% 이상이 대곤면과 양촌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북부권의 현실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의 제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상 제한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북부권의 이슈는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북부권 주민들의 심각한 삶의 질 저하 문제입니다. 개별 공장의 입지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농업환경 파괴, 교통체증 등을 유발해 지역 주민은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협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둘째, 열악한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변변한 문화, 복지, 응급의료 시설도 없는 정주환경은 북부권 주민들의 소외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구 4만 5천 명의 주민이 사는 구례동에는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지역에도 있는 도서관조차 없어 교육, 문화적 수혜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구례동에 위치한 가마지천 산책로에 다녀왔습니다. 구례 마산동 8만 1천여 명 주민들의 대표 산책로인 가마지천이 메말라 하천 내 갈대가 무성하고 갈수기시 악취와 모기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김포시는 팔당원수 공급을 약속했지만 수질정화 시설의 용량 부족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당장 가마지천의 팔당원수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가마지천이 다시 걷고 싶은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하천수가 마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북부권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 문제도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북부권 교통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었으나 현재까지도 교통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자차로 다니기에도 비좁은 도로, 사고 위험이 큰 협소한 보행로,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 부족, 관내 이동도 불편한 버스 배차 시간, 열악한 버스 노선, 노후화된 버스 종류장, 양촌역에서 끊긴 골드라인 등 북부권의 총체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더 이상 북부권 주민들이 남부권의 격차에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도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 중 문화, 체육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건립은 대부분 남부권에 치우쳐져 있어 아쉽습니다. 병원 하나, 변변한 문화시설조차 없는 북부권은 외면한 채 대형 종합병원, CCP, 도서관, 복합쇼핑몰, 시립문화예술회관, 대규모 도시숲공원, K-팝 공연장 등의 사업이 남부권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예정된 신규 사업은 트램, 캠핑장 조성 사업 정도이고 대고지구와 애기봉 개발, 대명항 개발 등은 이미 민선 7기부터 계획되고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시장님은 예비후보 당시부터 김포 북부권에 노면전차인 트램을 도입해 김포 명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김포 북부 지역으로 운행하는 트램을 도입해 아름다운 수변 도시를 가까이에서 즐기는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위 계획들로 김포의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북부권이 향후 김포 한강선과 GTX-D의 출발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북부권에 필요한 문화, 복지, 응급의료, 교육, 교통서비스 등 사회 기반 시설은 물론 관광산업을 접목한 평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조속히 그려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포 북부 지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땅이라고 자부합니다. 북부권 주민들은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이 김포에서만큼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누려야 할 권리가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하는 도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기회가 있는 김포를 위해 김포 북부권 주민들이 그간 감내했던 안보위생에 상응하는 개발 계획과 나아가 균형 발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새로운 방안이 민선 8기 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종족지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치우치면 기울어집니다. 세 발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불편 야기하는 행정편의주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민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편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김포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만든 행정력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처리가 김포시청 공직문화로 확고히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김포시 행정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망정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과 소속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리, 소극적인 행정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민선 8기에서는 과감하게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년 전 김포시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시민들의 고충을 무시한 채 종합 허가가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애꿎은 시민들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소유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전국적인 업무 간소화 흐름에 역행하는 종합 허가가 폐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실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포시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했습니까? 공직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력은 오롯이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김포시청은 공직사에 만연한 업무 태만과 탁상행정, 잘못된 간행과 아집으로 점철된 행정 서비스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김포 시민들의 몫입니다. 일례로 김포시의 토지개발, 건축, 공장 등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요 서류의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과 같은 기타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둘째, 접수부터 처리까지 소요 시간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셋째,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데다 공무원마다 담당 업무가 달라 내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불편 인허가 처리 실태 특별 감사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안이하게 처리되어 온 업무 관행에 대하여 감사 담당관실에서 특별팀을 꾸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 민원, 처리 기한 준수 여부, 협의 지연 및 거부 처분, 적정성 여부, 신고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 편의적 업무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과실 및 방치성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자 연대 책임 등 엄중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민선 8기에서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김포시 종합 허가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종합 허가가의 업무 양력을 다시 살려 신속하고 간소한 인허가 업무 처리, 민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전담 부서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실현될 경우 시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로 지난해 이미 50만 대도시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우리 50만 김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만 70만 김포시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분골쇄실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수의 다변화, 복잡화에 발맞춰 유기적인 업무 조정과 협업 기능 강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 공직자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기 진장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 내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
예산, 복지 부분도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있는 1,500여 김포시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배강민, 김종영 의원님이 5분 자유 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배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동 산회로 서명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된 지난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정일 의원님과 김현주 의원님을 선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김기남 의원님과 배강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만 기획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 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제8대 김포시의 개원 이후 오늘 처음 맞는 임시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서민의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심을 다하시는 김인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제1의 추경 편성 이후에 변경된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청사, 도로, 교통 등의 도시기반 시설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사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일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29% 증가된 1조 8,137억 8,537만 6천 원으로 1,985억 3,3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5,847억 363만 5천 원으로 1,611억 5,86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90억 8,174만 1천 원으로 373억 7,522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5,847억 363만 5천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세 7억 원, 지방소득세 266억 원으로 반영하여 지방세 총 2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수입 58억 3,468만 7천 원, 지방교부세 414억 831만 1천 원, 국도비 보조금 740억 8,324만 8천 원, 순세계 잉여금 등을 포함한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25억 3,23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 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조 5,847억 3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대꽃 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의회 청사 건립 등에 193억 5,49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안전질서 분야는 향산 2 유아 석탄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사업, 순환구조선 현대화 사업 등에 17억 63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에 7억 1,3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양곡 족구장 정비, 실내 테니스장 건립 등에 19억 1,21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등에 62억 3,3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에 750억 7,07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북부보건과 진료검진 사업 등에 41억 1,34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무상급식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에 29억 6,15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등에 91억 1,30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사업은 주차장 확충 사업 지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차 버스 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월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누산 마금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255억 8,78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례동 문화의 거리 공원 환경 개선 공사, 은여울 공원 종합 개선 사업, 해뜨는 한강정원 조성 사업, 하천 유지 관리 등에 77억 4,63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등에 11억 9,76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63억 7,769만 7천 원이며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 경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하반기 신규 인력 증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등에 54억 4,70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9호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액이 20% 이상 변경되면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2년도에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기금은 평화교류기금과 5개 강고물기금 2개 기금이며 변경사항을 반영한 연도말 조성규모는 39억 3,73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평화교류협력기금의 경우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반영 및 미집행 사업비의 예치금 추가 편성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2억 3,913만 2천 원 증가한 27억 787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5개 광고 발전 기금은 5개 광고 사업 수익금 자치단체 배분 및 가태료 수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편성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6,700만 원 증가한 12억 2,947만 2천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금과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만 계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계순 의원, 김종혁 의원, 배강민 의원, 오광현 의원, 한종우 의원, 황성석 의원 이상 6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